네, 안녕하세요. 법무원 슈가스퀘어의 MG 대표 변호사 박서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전세 사기 편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의뢰인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쟁점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인 박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박 변호사님 언제 MG 대표 변호사 되셨어요? 저번 촬영부터. 아, 그래요? 저번 촬영부터. 개업하신 줄 알았어요. 네. 아직 개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슈스에 들어온 지 6개월이고 네. 이제 2년 차 변호사인데 네네. 변호사님께서는 연차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것도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23년 차예요. 23년이시면 사기 사건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행을 해보셨나요? 저 사기 사건 사실 저연차 때부터 사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생활 밀착형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꽤 해봤죠.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 옛날부터 많이 있었나요? 예전에는 전세 사기가 요즘처럼 횡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전세 사기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게 된 때가 그 매가 대비 전세의 가격, 우리 전세가율이라고 하잖아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전세가율 50% 미만일 때는 전세로 뭔가 사기를 치거나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줄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워낙 매가가 높으니까 뭐 팔거나 또 어떻게든 좀 전세 보증을 낮춘 다음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율이 높고 또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차 목적물을 너무 많이 소유하면서 감당 못하는, 또 감당을 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돌릴 용도로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이제 창궐하게 되었죠.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 오늘 이 사안 이렇게 오픈해 주시기로 한 의뢰인 사건이 인상 깊죠. 그러면 일단 그 케이스를 가지고 네. 일단 케이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한번 살펴본 네네. 다음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짚고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해당 케이스의 계약 내역은 목적물은 중구에 있는 하나 부동산이었고요. 그 임대인께서는 박모 씨, 그리고 임차인께서는 이모 씨,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를 하기로 했고 네네. 임대차 기간은 총 2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023년 11월 13일에 일단 이제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임차인께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셨고요. 당일날 이제 임대인께서 확인을 했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근데 그 바로 이틀 뒤에 11월 15일에 바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문자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지금 8천만 원이고 채무자가 지금 임대인이랑 다른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상보증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께서 국민지갑을 통해서 해당 알림을 받으셨고 이렇게 되면 이런 알림을 통해서 보면 뭐 중앙지방법원의 등기소 접수번호 땡땡 몇 호로 설정 등기가 경료됐다라는 안내가 오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문의를 했는데 임대인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일하게 반응을 하셨는데 곧 취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보험이 체결돼 있다라고 확인을 하셨었는데 네. 계약서 내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12월에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언제쯤 취소가 됩니까? 네.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다음 주쯤 또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또 다시 굉장히 그 안일한 태도로 답변을 해주셨고 어. 네. 그리고 결국엔 해를 넘어서서까지 2024년이 되기까지 해당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께서는 이때부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없죠. 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네, 곳에 해제가 확실하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보증금은 도대체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 네네.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 1월로 넘어가는데 1월부터는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고 이제 돈을 돌려줄 수 음. 없다라는 그런 이런 공포스러운 입장을 보이셔서 음. 그때는 이제 등기를 접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 등기를 접수를 하자라고 어. 이제 착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결국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소송을 결심을 하셔서 이때 이제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를 하셨던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중구청에도 이제 임대 보증 보험이 미가입되어 음. 있었다라는 신고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음. 그런데 결국에 이제 2024년 6월까지 왔는데 네. 원래 6월 19일이 선고 기일이었는데요. 네. 갑자기 임차인한테 이제 취소 통보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유를 이제 그 법무사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진행했는데 네. 법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송달 장소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한 번도 송달 받지 않고 수취인 불명을 나와서 네. 곧바로 선고를 하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네. 있다라고 법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달을 다시 또 해보고 이제 선고 기일을 다시 잡자라는 입장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서 아직도 선고가 안 된 건가요? 네, 아직도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진행 중인 사건이네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제 전형적인 그 임대차 사기 뭐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굉장히 회수가 어려워진 음, 전형적인 예이기도 한데 이제 궁금하신 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실 음, 텐데요. 근데 사실 그 임대차 계약을 통한 대항력은 네. 그 전입신고하고 네. 이사 들어가면 그 다음날 사실 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근저당권도 사실 임대차 계약의 효력보다는 후순위이긴 음,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네.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인 거고, 지금 아마 이제 액수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채권 최고액 8,200만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정도의 액수인 걸 보아서는 음, 전체 매가 중에 그 앞선 선순위인 네. 임차권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꽤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한 음, 7, 80% 이상 육박하지 음, 않을까? 서울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략 이 두 액수를 합치면 이미 매가를 넘어선 액수일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의뢰인께서는 불안해 하셨고, 그래서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이사를 편히 가셔서 또 다음 또 음, 거주지를 모색을 하셔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신 것이고,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그 임대차 목적물에 등기에 딱 박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바로 전세 보증을 내주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 또 본안 소송을 또 하셔야 했고,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음,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임차권 등기를 어쨌든 해서 문신의 폭을 넓힌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에서 음, 돈을 내어주라는 판결을 가지고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네. 하시는 그런 경과를 거치실 건데, 그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판결문을 아직 못 못 받으신 받으셨죠. 거예요. 네. 선고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상황이신 겁니다. 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일단 지금 저는 송달이 지금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주소가 잘못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일단 법원에 재판부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네네. 언제쯤 보정이 그쵸, 나올지 그쵸. 네, 확인을 좀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정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음. 초본을 발급을 받아서 그쵸.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또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도 모르겠다, 주소가 불명확하다 하면 이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는 게 네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똑같은 효력이에요. 다만 이제 상대방이 나중에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임대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뭐 주소를 이렇게 피하고 그랬었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컴플레인 하실 때 소통이 되셨었으니까 당연히 뭔가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네. 수치인 불명이 나오고 하는 일들이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할 때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아도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 본안에서 이제 요리조리 피할 때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시간이 점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깊어질수록 네,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그쵸.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황이 좋아져서 이제 매가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 임대인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임차인을 또 보란 듯이 높은 전세보증금에 구해가지고 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본인도 남는 돈 있을 정도로만 되면 되는데, 아마 지금은 액수를 더 낮춰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테고, 다만 그 경우에 자기가 더 많이 낮춰서 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낮춘 만큼의 차액은 본인이 조달해서 구 임차인한테 줘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는 임차인을 못 구해서 못 돌려준다라는 이상한 항변.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렇게밖에 전세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그렇게밖에 못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옳은 항변은 아니거든요. 도의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네네. 근데 이런 사건은 보통 어떤 부분에서 약간 불안감을 캐치를 해야 될까요? 불안감이요. 일단 전세가가 높으면 조금 빨간불이죠. 그럼요. 일단은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정확한 물건지를 확인을 못하지만 만약에 한 집 안에 한 가구만 임차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다가구인 경우에는 더욱더 불안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때는 많고 적고 간에 좀 위험스러워서, 사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그 은행에 빌릴 돈을 임차인한테 빌려서 집을 사는 그런 특수한 이자를 안 내고 사는 특수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실은 전세 보증금은 그 디파짓은 아주 최소한이고, 사실 월세가 좀 높게 책정돼서 주거 비용이 월세로 이렇게 조달이 되고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가 조금 더 건강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세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 집값이 계속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계속 전세금을 올려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한 투자금으로 더 넓고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그 부동산의 투자 수단이 또 주거용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처 구입하지는 못하고 임대차를 통해서 주거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목돈을 통해서 그냥 거주를 하는 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리스크가 같이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요즘에 네. 전셋집을 네네.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 월세 선호고요. 네, 아, 선진국일수록 월세 제도를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전세도 또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대출로 이자를 내는 것이 내네요. 낮으니까 그래도 월세보다는 그걸 택하시지만, 이렇게 한 번씩 있는 그 하이 리스크를 생각하면
다달이 조금 내는 돈이 많은 게 낫지 아, 그게 않을까라는 나을 수도 생각도 있다. 하고, 변호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대출 알아보고 아, 네, 네네네. 알아본 다음에 이제 아, 집을 좀 구해보려고 아, 하는데 네네. 주변에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쵸. 네, 주변에 월세가 다 100만 원 이제 넘어가니까 네. 또 주변에서 이제 전세를 구하면 100만 원 이하로 이자가 나온다고 해서 아, 좀 고려를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 음, 그리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노골적으로 네. 보이는데요. 왜냐면 계약서에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네네. 체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엔 사기죄가 성립을 할까요? 아, 근데 이 임대보증보험을 이게 계약에 그게 안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가입되지 네,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었을 네, 것이다. 그래서 그게 계약 체결에 기망하게 음, 착오에 빠지게 하는 주요한 음,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이르러 그걸 사기라고 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구하나, 더 음, 이상 이제 갱신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될 때 가서 청구를 하나, 어차피 지금 물리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것이 음, 동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그가 신규 임차를 빨리 구할 의지가 있다면 그가 빨리 음, 구해서 돈을 융통해서 돌려주는 아. 것이 맞기 때문에, 또 임차인으로서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럼요. 음. 네,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네네. 현명한 네네. 전략일지를 네. 생각을 예. 예.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음, 문제,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전세 사기로 그 1350채 그 전세 사기 돌려던 네. 사람은 저희가 형사로 사기로 고소하기도 했었죠. 음, 하지만 고소해도 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그렇죠. 되니까 돈이 네, 돌아와야 해결되는 맞습니다. 네. 거잖아요. 경제적인 회수가 네, 네,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입 여부를 쓸 때 네, 계약서에 네, 보험 번호나 네, 뭐 그죠. 네, 그런 것들 아니 보험사 그죠, 그죠. 이런 구체적인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이 더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실제 이삿 날에는 약간 시간 차이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 이게 네. 이후에라도 언제까지 확인해 음, 달라. 그러면 그 전에, 너무 필요해. 예, 아니면 그때는 뭐 이사하기 전에 제해도 되니까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 또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네, 또 어려움을 겪으셨던 포인트가 네, 있었는데 네, 그 임대인께서 가끔씩 이제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네. 이제 새로운 세입자라면서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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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는 좀 불편하다라고 네, 말씀을 했는데도 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제 수수료가 좀 절감이 됩니다. 라고 이제 뻔뻔하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 도락을 그냥 열고 들어왔다고요? 그, 도어락 키가 두 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인께는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유한 것이긴 하지만 네, 임대인에겐 공유하지 네네, 않았는데, 그렇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음, 집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중개인한테 받아서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너무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 놀랄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한 네, 일이고, 불편하죠. 사실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고, 음, 만약에 중개인이 자기의 입회할 수 없는 하에 네. 뭔가 직접 뭐 집 주인이 집을 보여줘야 된다, 신규 임차인 원매자한테 보여줘야 된다 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죠. 네, 그렇죠. 예. 절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의뢰인께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인도를 하시고 이제 네, 주민등록까지 네, 마치셨는데 네, 사실 주민등록이 완전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든 후순위 그 다른 물건들, 네. 이를테면 근저당권 음, 설정되었다가 뭐 나중에는 해제되신 것 같긴 하지만, 그한테 대항하려면 일단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요건으로 거의 물권에 가까운 효력을 갖게 되는 음, 거라서
저는 그건 당연히 당연히.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하시죠. 그걸 안 하시고 이 거액의 전세금을 넣고 이사만 가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라도 보호가 돼야지. 네, 당연히. 네, 예. 저희 대한민국에 임차인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간 논의는 만약에 이제 지금 판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결국 이제 선고가 나서 네.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이 돼서 강제 집행을 하시게 되면 그 강제 집행에 나온 물건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로 낙찰이 안 되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집행학회 같은 데서 논의는 그 임차권도 강제 집행이 시작되면 말소되는 권리로 하자. 그래서 그냥 다 네. 누구라도 낙찰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선순위부터 임차권 먼저 회수되고 그다음에 후순위에 뭐 근저당권 있건 다른 뭐 카드 채권 있건 그렇게 해서 좀 거래가 돼야 낙찰 대금이 나오고 그 돈으로 맞습니다. 네. 채권자들이 회수를 해가는데 낙찰 자체가 안 되죠. 그걸 인수받아야 되는 권리니까 누가 그 높은 보증금 그것부터 높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매가가 이미 떨어져서. 그럼 또 딜레마가 네, 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외에도 이제 네.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대표님께서 분양 네. 신축하는 부동산 사건이 네,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네. 잠재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쵸. 뭐 임대인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제 대행해서 맞아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물건지가 어차피 분양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 분양을 하려고 뭐 산꼭대기에 있건 땅 끝에 있건 뭐 네. 최고의 입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고의 입지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뭐 알프스 꼭대기에 있는들 최고의 입지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사지 않는 이유는 네. 사지 못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즐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주 근접, 역세권, 스세권, 법세권, 네. 법세권 아세요? 법세권? 법원이요. 법원인가요? 그런 것을 따지는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격변해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모이는 곳이고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공급자는 어느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가는 건데 이제 분양 대행 하시는 분들이 그걸 너무 감언이설로 이야기하실 때 대부분 신축 상가, 신축 분양에 대한 거품이 껴있거든요. 이제 얼마나 거품이 껴있냐면 처음 분양받고 이렇게 또 분양권 양도할 때 프리미엄까지 붙이잖아요. 그냥 우리 피 붙인다고 하잖아요. 분양가도 거품, 피도 거품, 다 거품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정가는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 돼갖고 마피라고 그러죠. 마피가 붙어서 떨어져서 마지막 내려온 그 값이 원래 적정가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셔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더 내려갈 게 없어서 이제 참으시다가 그때부터 천천히 임대차 붙이고 해서 네. 장기적인 수익을 얻어 가시는 그렇네요. 거고 앞단에 이렇게 손해 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던지고 빠지시면서 손해 보고 끝내는 거죠. 그분들도 한 20년 갖고 계시면 거기 올라가겠죠. 거기 뭐 바다도 보이고 뭐 풍광도 좋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죠. 근데 초창기에 분양가, 공사비, 또 토지 조성 원가 거기다가 거품이 합친 분양 대금을 턱 분양 받으시기에는 어렵다. 안 된다. 처음에는. 네. 그래서 사지 마시라. 처음에는 사지 말아라. 그때는 임차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살 때는 틀림없이 여기 1층에는 뭐 무슨 별다방이 들어오고 네. 뭐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중간에 공사가 스탑할 때도 있고요. 너무 많죠. 네, 심지어 아니 무슨 별다방커녕 그 앞에 아직 길이 안 나가지고 주차장이 개수가 법정 주차 개수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나고 있는데 뭐 그냥
스팟으로 뭐 팝업 매장을 잠시 들러올란가 어. 몰라도 그런 앵커 테넌트가 네. 준공 안 된 곳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앞에 그 인허가 사항도 해결 못한 사람들이 선분양하면서 말하는 그런 아.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런 감언이설이 음. 나를 착오에 빠뜨리고 나를 기망해서 분양하게 만들었다면 분양 사기로 뭐 민사상으로도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하고 형사상으로도 고소하셔서 음. 압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압박을 하실수록 또 시행사는 망하고 그 음. 땅은 또 신탁사에 넘어가 있는데 신탁사는 또 끄떡없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음. 그런 경우에는 딱히 뭐 임대차까지 갈 것도 없이 처음부터 거품이 너무 많고 또 이제 그 부동산 자체가 자리 잡는 기간이 네, 너무 길기 길죠, 길죠. 때문에 네. 처음에는 조금 조심하셔라.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전세 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네. 반환을 받기 위해서 좀 네.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오로와 나띵보다는 일부라도 회수해서 음. 양보해가지고 예, 그죠. 받으시고 그 돈을 음. 10년 후에 회수하는 것과 오늘 회수한 거는 가치가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적더라도 음. 받고 이제 다시 더 안전 자산으로 다시 파킹을 하신다는 네. 전제하에 잘 타협을 해가지고 음. 신규 임차인을, 아마 임대인은 다른 어떤 돈도 없어요. 신규 임차인 음. 외에는 도저히 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액을 내주지 못하면 네. 임차인이 오케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겁먹고 낮춰서도 못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낮춘 그 차익조차 돈이 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열어놓고 타협을 음. 한다면 사용할 수 뭐 있다면. 네. 90%라도 뭐 80%라도 어. 계속 가면 0일 수가 있어서이고요. 한 번은 생각은 해보셔야 음. 된다. 이 건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음.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아 겁니다. 현명하십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했고요. 아, 네. 저는 제 친구들도 이제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이제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보증금을 이제 받지 못해서 네. 네. 다음 주 계약에서 못하시죠. 약간 좀 무리가 못하시죠. 있는 경우가 네.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슈스에서 6개월 동안 몸담았던 그 교훈으로는 네. 일단 소송이 능사는 아니고 그 네네. 전에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네. 일단 내용 증명을 빨리 보내고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뭐 추후적인 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이제 민형사상 조치에 들어가겠다. 네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근데 빨리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절대치가, 전세금의 절대치가 아주 높을 때가 있어요. 네. 아파트가 30억 있고 전세금이 15억이고 이러면 정말 너무 핸들링이 어렵지만, 음. 그래도 그 임대인이 해당 그 물건지 자체에 의한 담보 가치 외에 네. 자신의 신용이 또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벌고 음. 이자만 조금 이렇게 융통이 된다고 하면 임차인한테 시간을 벌면서 신뢰를 주면서 음. 임차인한테 일부를 회수해주고 또 융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좀, 그건 대화가 될 텐데 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별일 없는 뭐 전세 사기가 아닌, 전세난이 있지 않은 그런 통상의 임대차 관계일지라도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나갈 때 본인은 전액을 받아야 주지만 임차인은 이사가 나가려면 일단 10%가 있어야 다음 집을 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에서 일단 10% 정도를 조금 줘서 임차인이 다음 집을 구하는데 좀 쉽게 해주면 오. 이사 가는 날 임차인이 또 너무 빡빡하게 오. 안 해서 약간 네네.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먼저 원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2년 후에 이사할 때 해피하게 이사할 수가 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경제 전체 어려움 때문에 서로 얻지 못하는 이런 음.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평소에 좀 기름칠을 서로 하고 잘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결국엔 음. 신뢰의 문제 네네. 때문인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음. 만약에 이 사건처럼 소송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흘러가고 결국엔 선고가 된다면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재산 목록 조회를 하고 이제 네. 강제 집행을 할 텐데 네네.
그 과정에서는 또 이제 임차인이 대응을 할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이 물건지 현재 네. 이게 가장 제1 강제집행 수단인데 이제 임차인 외에는 낙찰받으실 분이 없을 수 있는 이제 네. 전세가에 따라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낙찰가율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판결 받고 나서는 저희가 재산명시 신청 네. 또 재산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임대인을 신용불량과 같은 네.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 경우에 그의 직업이나 하시는 일 때문에 그게 타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또 끌어모아서 또 갚으시려는 액션을 취하실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매가가 올라가서 누군가가 또 이제 잘 그러네요. 낙찰받고 충분히 100% 회수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또 시간을 갖고 네. 어쨌든 처음 대항력 가지셨고 임차권 등기 명령 가지신 상태에 지금 대응하고 있으시니 좀 시간과 함께 싸우시라는 말씀과 화이팅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이 사건 네.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를 네네. 해야겠습니다. 네네. 임차인, 임대인 다 웃는 그날까지.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케이스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지금 이제 전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의뢰인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의뢰인 아닙니다. 제가 의뢰이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구나. 저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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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 세대가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잠시만요. 이건 잘라주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사기라는 게 이제 어떤 교통사고처럼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네. 사기를 무조건 피할 수는 없는 거, 100% 네네. 피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네. 누구보다 빠르게 후속 대응을 해서 네.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MZ 대표 변호사님, 박서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